자, 중급 오늘은 74쪽에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76쪽으로 이제 중급도 덤성덤성 뛰도록 하겠습니다. 듬뿍듬뿍 뛰도록. 자, 여기 74쪽의 내용은 십성의 특성입니다. 특성. 아까 기초과정에서는 오행의 특성, 특징, 성정 계속 이런 게 나왔고, 중급에서는 또 뭡니까? 육친과 십신의 것. 그죠? 육친과 십신의 어떤 특징, 성정, 뭐 특성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고급으로 가면 뭡니까? 그것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십성의 특성 하는데 특성이나 특징이나 성정이나 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비견이란 특성은, 비견이란 특징은, 비견이란 성정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뚝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아마 강하고라기보다는 비견이라 하면 뚝심이 작용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하거나 결여되거나, 그죠? 그 비견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라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고집이 세거나 약하거나, 그죠? 독립적이다. 그 비견이 강하면 독단적이고 독립적이다. 그래서 비견이라 하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급제란, 비견의 것을 그대로 다 갖고 있으면서 급제는 경쟁적이다. 경쟁심이 더 붙는다. 그 다음에 우월감을 작용하게 한다. 급제란 놈이 있으면은 우월감이 작용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놈들한테 치기 싫어하고, 당연히 경쟁심 생기고 우월감 생기니까 당연히 치기 싫어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견과 급제가 작용하는 것은 주체성이다. 그 주체성 속에 이게 다 포함된 거죠. 만약에 비견과 급제가 약하다, 그럼 주체성이 약화된다. 그죠? 비견과 급제가 강하다, 그럼 주체성이 아주 강해진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은, 식신과 상관이란 중급에서는 삶의 수단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그죠? 그 일의 수단,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식상생재 하니까, 쟤는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 과정,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이것들을 식상이라 한다. 근데 식신은 연구하고 궁리하고 이러면서 식도락가이기도 하고 손재주도 있고 상당히 머리 재주도 있고, 식상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식상이라 하고 내가 모든 표현들을 식신과 상관이라 하지만, 식신은 내가 돈을 버는 수단, 어떤 과정에서는 연구, 궁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도락가이기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손재주, 이것과 관련된 것을 돈 버는 곳에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식신은 내가 생하기 때문에 내가 계산된 것이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상관은 그래서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행 따라 잘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따지고 논리적이다라는 것은 상관의 특징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잘 따지고 논리적으로 잘 따지기도 하다.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혁적이고 똑똑하고 말재주도 있다. 아까 논리적이다 한 게 말재주입니다. 말재주. 그 똑똑하다. 왜? 상당히 임기응변의 굉장히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주도 있고, 그래서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 있는 사람들은 식신대로의 방향이 다르죠. 상관과는. 식신은 식신의 특징이 있고 그쪽에 장점이 있고 그걸 쓰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상관은 상관의 특징적인 것을,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돈 버는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식상이다. 또 이것도 이제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식신은 식신대로의 표현 방법, 상관은 상관으로서의 표현 방법, 또 식신과 상관이 그래서 그런 차이들은 있다. 그다음에 재성은 여기 뭡니까?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 재성이라면 일반적으로 재물을 말하다 이게 아니고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죠? 또 결과물. 재라면은 아까 식상은 뭐였습니까? 식상은 과정이니까 그 과정의 결과물을 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재사주는 해놨습니다. 명중에서 재가 없는 사람은 그런 가지고는 돈,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무죄라 여기서 이제 명리적으로 무죄라면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아까 그럼 식상은 과정이라 했는데 무식상자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재물로 봤을 때는 돈 쓸 줄 모른다. 아까 재물을 활용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재가 있는 사람들은 재를 자꾸 쓰려고 하는 마음.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는 그다음 문제고 이걸 재테크하고 어떻게 뭐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명리적으로 무재한 사주는 이래 돼 있죠. 그 팔자에 재가 없는 사람은 이걸 활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 알부자가 많다. 활용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걸 그대로 재생관에서 은행에 갖다 넣어놓는 거죠. 그럼 무재사주는 그래서 알부자가 많다. 빨랐는데 놓쳐버렸어. 자, 이래서 이제 저축만 한다. 그래서 알부자가 많다. 이런 얘기고. 여기도 음양적으로 편재와 정제가 있다. 그 편재와 정제가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편재의 특성 또는 편재의 성정은 편재는 성격적으로는 상당히 급하다. 이 10개 10성 중에 편재가 가장 성격이 급하다. 그죠? 그래서 편재는 차칫 그래서 심판 보는 사람들이 편재자들이 많아요. 심판 팍 닫고 잠깐만에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급하게. 그래서 심판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편재는 성격이 급해서 빨리 내가 결정 내려놔 놓고 나중에 후회할 때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격이 급하다. 그런데 편재란 재물로 봤을 때는 정재보다는 큰 재물을 말한다. 부동산적 재물. 그 다음에 옆에 놨네. 부동산적 재물. 큰 돈에 관심 많다. 그 다음에 뭐 로또 복권 같은 이런 재물. 이제 그런 것들 횡재성 재물 뭐 이런 걸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격적으로는 유흥, 재미. 편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유흥, 재미 이런 걸 자기가 즐기기도 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편재는 우리 남자들한테 여자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 육친적으로 여자로 보잖아. 편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자를 보는 시각이나 보는 눈이죠. 정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자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른 거죠. 편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여자들을 보는 시각은 유흥, 재미,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그래서 편재의 특성은 유흥과 재미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주로 그래요. 정편재가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죠? 만약에 연월 일시가 어떻습니까? 과거, 미래 이래 보잖아요. 그 정제가 진짜로 이거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래 있으면 여기는 과거잖아. 여기는 미래잖아요. 이거는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은 만약에 이쪽에 그죠? 이쪽에 과거 쪽에 남자 명에 정이나 편재가 있다면 이거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언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결혼함. 이쪽에 또 미래에 해당되는 또 정편이 있더라. 그럼 뭡니까? 두 번 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 하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여기 정이 있고 여기에 편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전편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요 때는 요게 작용하잖아요. 금묘화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여자를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여자를 약하게 보이고 아이고 내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겠다.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학생 때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지 여자친구 만나면 어떻습니까?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서관, 여자친구 도서관까지 가서 지는 공부하든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무슨 보디가드라고 여자친구 집에까지 다 데려다 줍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이 마음이 작동하거든. 이 정제적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이 뭐 현모 양천주라는데 살아보이 이 아니거든. 이걸 또 내가 갖고 있잖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살아보이 좀 거시기 하거든요. 이게 내 마음에 작동되잖아. 이게. 그럼 이 마음은 이 사람은 현모 양천 집에 가만 갖다 놔도 되겠구나. 내가 책임지고 돈만 벌어다가 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보니까 여자들 다 성격 좋고 놀기 좋고 성격 좋은 사람들하고 대부분 한잔하고 이런 사람이 보면은 끌림이 가죠. 집에 있는 사람하고 대줘야 되잖아. 끌림이 간단 말이야. 그래 보이 이게 영 좋은 거 같거든. 편하고 잘 맞는 거고. 그래서 얘는 살아보니 뭐 현모양처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살아보니 좋기는 좋은데 뭔가 아니다는 거예요. 밖에 이게 이제 더 간 거죠. 끌림이 이제 일단 이제 끌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 나고 나중에 결혼을 이래 합니다. 얘는 뭡니까? 유흥적이고 그냥 이 놀이 삼아 편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마음에 일어나서 마음이 동해서 여자와 이제 또 다른 여자죠. 이렇게 삽니다. 달라지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정관을 작용하다 정관을 쓰다가 또 결혼해가 또 뭐, 야, 내한테 잘해주거든. 돈 탁탁 갖다 주지, 반듯하지. 뭐 출근했다가 집에 땡 하면 들어오고, 땡 하면 들어오고, 월급 탁탁 통장으로 들어오고 좋았는데, 살아보면 이것도 아니거든. 계속 시간만 되면 시간 딱 들어. 이 시간만 되면 지금, 요즘 그런 얘기들 해요, 진짜로. 그러시더라고. 우리 시간은 뭐, 시간만 되면 땡 해서 미치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바깥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편이라는 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편은 좋지요. 카리스마도 있고, 뭐 덩치도 큰 거고. 이건 뭡니까? 이 현모양처인 내가 진짜 끌림을 당하잖아요. 완전히. 끌림을 다 편한테는 그렇거든요. 그럼 되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뻥도 치고 막 이러거든. 그게 되게 있어 보인다고. 끌림이 가는 거죠. 그럼 또 이런 경우가 상당히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이때쯤 가서 결혼해라. 이때쯤 가서 결혼해라. 이게 정답이다. 그래 연애를 충분히 해보고 남자고 여자고 충분히 이런 놈도 사귀어보고 이런 여자도 보고 저런 여자도 보고 경험하고 나서 결혼해라. 이거 그래서 늦게 해라. 그 편제적인 유흥이 가미된 이런 거죠. 만약에 내 대운에서 편제의 대운이면 어떨까요? 즐겨요. 또 뭡니까? 제극인 하잖아요. 공부하는 놈도 안 해.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이 만약에 글과 학문을 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편제의 운이 오면 정제랑 완전히 다릅니다. 편제의 운이 오면 뭡니까? 바로 인을 곡하잖아요. 그 편제는 알바에서 돈 벌러 가거나 여자친구와 나이트 댕기거나 그런 거예요. 그 공부는 이제 뒷전이라는 얘기죠. 그 편이 이제 유독 그렇다. 그래서 이제 편이 전에는 그 흉신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재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정제보다 훨씬 나을 수 있죠. 사업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재물. 그 편제란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 낚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사업하려고 하면 그 정도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제 매출로 또박또박 일어가면 그건 사업은 뭐하죠?
정제는 진짜 꼬박 완전 정확해야 되니까 아구가 딱딱 맞아야 시행하는 어떤 그런 꼼꼼하고 세밀하고 막 이런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제적 성격은 딱 월급쟁입니다. 또 굉장히 계산적이거든. 또 굉장히 어떤 경제적 어떤 관념이 투철합니다. 정제. 편제는 아닙니다. 같은 뭐 경제과 일하지만 편제는 경제적 관념이 없습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말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흥. 그래서 편제적 어떤 편제 십성의 특성은 상당히 유흥적이다. 큰 재물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유행적이다. 그죠? 그 다음 정제적인 것은, 정제는, 요 해놨네. 알뜰하고 살뜰하고 꼼꼼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저축성, 월급성 재물. 그죠? 그 다음에 현금성 재물. 성격적으로는 완벽주의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관념이 탁월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투철이 완전히 뭐 꼼꼼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기가 뭔가 딱딱 맞아야 진행이 된다. 내가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이 책임감이 투철하고 정제적 성격은 그러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재생관하죠. 관으로 넘어가면 재물을 은행에 갖다 놓는 것도 재생관하는 거고, 관은 그죠. 그래서 관은 명예, 직장 이걸 말합니다. 아까 기초과정에서 관복신이라는 얘기 나왔죠. 그게 이제 직장복, 그죠. 그걸 이제 말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관이란 이제 명예, 직장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평관의 명예와 직장과 정관의 명예와 직장은 다르다. 음양적으로. 그죠? 그 평관의 특성은 여기 뭐 인내심을 말하고 봉사하는 직업을 말하고 봉사 이야기하지만 그런 뜻도 있고 술수가 많다 이런 것도 있지만, 평관의 직장과 명예는 무슨 말씀드리면, 평관의 직장은, 정관의 직장은 행정직 직장, 그죠? 정관의 직장은 안정적이고 행정적인 직장, 평관의 직장은 불안정하고 임시직 직장, 이런 거죠. 또 임시직, 또 일단 공무원적으로 본다면 행정공무원, 정관, 그 다음에 위험성을 좀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집단을 평관성 직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명예는 정관적 명예는 안정적인 명예. 그죠? 안정적인 명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주인부터 해서 그죠? 뭐 계장 계속 사무관 이런 뭐 과장 올라가는 거 이런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평관적 명예는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선출직 선거에 뭐 돼 가지고 국회의원이 바로 되고, 그죠?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뭐 구청장이 청장이 되고, 옆집 아저씨가 뭐 갑자기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평관은 봉사라는 게 봉사. 그래서 봉사직 직장 명예 이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평관의 성격은, 평관은 상당히 술수가 많다. 평관은. 그다음에 병권 관련 공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걸 말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성격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나쁘게 보면 폭력적이기도 하고, 좋게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적이기도 하다.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평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 평관은 모든 걸 자기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법을 초월해서. 그런 평관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죠? 무서운 범. 밤에 산에 가다가 범을 만나면, 요즘 그런 게 없지만은, 혼자 산에 가다가 개를 봐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어떤 그러한 물상을 이야기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평관은 그러하다. 그래서 평관을 일지에 깔았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일지에 깔았으니까 내가 평관을 깔고 앉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강자는 범을 타고 있는 격이고, 맞잖아요. 신약자는 집에 범이 있으니까 집이 무섭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럼 집에 범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 우야가야 퇴근하고 집에 바로 가겠습니까? 안 가지. 이렇게 이제 학대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관과의 정관의 차이는, 그래서 정관은 이 상당히 이 바른 생활을 하시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확실한 사람이다. 근데 너무 정직하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합법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우리 일반적으로 이 공직 사회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경찰서나 뭐 구청이나 민원실에 가서 이야기해 보면 민원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이제 공직 선생님도 계시죠. 왜 민간인들이 어떤 얘기들 합니까? 진짜 융통성 없다 이게 많이 하잖아요.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십신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집단에 그러한 조직 사회에 잘 맞다라는 거예요. 또 그 집단에 사실 가보면은 특별히 융통성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합리적으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들은, 정관이라는 성정은, 특징은 정직하고 아주 합리적인 이런 걸 이제 정관이라고, 그 다음에 평관은 정직이라 술수가 많다. 편법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관은 명예, 직장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성으로 가면, 인성은 인성이라 하면 뭐 그냥 글과 학문 대표적으로, 그죠? 글과 학문을 말하고, 그래서 공부 관련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서 정편인, 음양적으로 정편인을 먼저 정인을 말씀드리면은, 제일 밑에 하나의 정인은, 정인의 성격은, 성정은 정이 많다. 정인은. 그죠? 그 다음에 이 인성 자체는 수용하지. 인성이 뭡니까? 나인데는 들어오는 거잖아. 누가 내인데 정보 주는 것. 그죠? 그래서 인성은 수용하다. 그래, 인성 다자는 굉장히 수용성이 짙다. 그죠?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이거예요. 인성 다자는 그러하다. 그래서 정의는 정이 많으면서도 무조건적 수용적이다.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적 수용적이다. 그러고 상당히 보수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성은, 편인도 마찬가지지만 인성 자체는 게으릅니다. 인성 게으르다. 또 뭡니까? 정의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누가 옆에서 돈 좀 빌려도 돌려하고, 기가 얇아가 돈 빌려줬는데 또 좀에 와서 사작사작 거리니까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음에 그 옆집에서 또 띠가 자꾸, 이게 이제 이 정인격이에요. 정인격. 이 정인의 성격이 그러하다. 근데 인성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인성이 극하는 곳이 내가 활동하는 십성이잖아요. 식상이거든. 그 식상을 극하니까 인성은, 옛날에 우리 뭐 학자들, 선비들, 뭐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학자를 하면 저 누더기 옷 입고, 그제 뭐 저 농부들은 일하고 이제 지는 일하고 뒷짐지고 하면서 앉아가고만, 완전히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말하더라라는 거고, 편인도 굉장히 수용성입니다. 수용적이고 게으르기도 하지만, 편인의 수용은 어떤, 편인은, 정의는 어리석고, 정의는 요즘 사회로 보면 정의는 어리석습니다. 좀 무조건 남의 말 따라가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편인은 굉장히 좀 빠릅니다. 편인은 어떤 경우는 편인은 그 4차원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주변에 저 사람은 4차원적이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좀 어디 보면 좀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좀 특이한 그런 4차원적인 사람들을 편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고 또 요령도 있고, 요령. 뭐 게으른 거야 뭐 인성을 해놔서 그렇고, 부정적이라는 것은 뭐가 하면, 눈치가 빠르고 부정적이라는 것은 수용적이면서도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마음을 해결이 되면 수용하는 거예요. 1차적인 답변을, 아까 정의는 어떻습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아, 그래? 내가 언제 돈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알았어. 주잖아, 정의는. 편의는 누구? 이씨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일단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돈 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도 눈치가 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이야기하겠죠. 덜난 사람이 내가 어디서 돈이 어떻게 해서 돈을 뭉개가고 요래 나오는데 또 사찰 이야기하면 거기 해결됐잖아. 내 관계 해결되면 오케이 하면 또 빌려준다는 거죠. 1차적으로 의심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수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치가 빠르고 그러면서 편인의 성격은 의심도 많다 했지만은 잔소리도 많다. 그제 일지에 편인 까는 사람들을 보면 남편이고 부인이고 간에 잔소리 들으면서 살 팔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은 생각, 망상 이제 이런 게 좀입니다. 그래서 4차원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마지막에 그 올바른 것만 그 수용한다라고 해놨는데 올바른 것만 수용한다고 해놨는데 이 말이 무슨 말? 아까 내가 이 사람이 의심하던 것을 해결 딱 해주면 바로 수용하다. 왜? 올바르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심도 많이 하기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성 자체는 뭐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글과 학문을 말하기도 하고. 자, 밑에 보면 식상생재, 식상생재는 사업가. 장사에서 재물을 모으라. 식상생재라는 상관생재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써야 되나? 식신, 상관, 생, 정, 그렇지. 정제일 수도 있고 편제일 수도 있잖아요. 편은 사업을 말하고 정제는 월급쟁이를 말하죠. 세일즈맨, 월급성 재물을 말하잖아. 요거는 사업성 재물. 식신생 정제는 네 재주를 가지고 월급 받는 곳에 써라라는 거예요. 내 명구조에 식신생재 격으로 돼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월급쟁이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비겁의 운이 들어올 수 있죠. 비겁의 운이 들어오면 어떻다? 요거 때려치우고 사업하려고 하잖아요. 백발백중 망하는 거죠. 이 성격으로는 사업 뭐 하죠? 너무 사업하려고 하면 어떤 빨리 판단하기도 해야 되고 급한 편제적 성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려우신다는 거죠. 평생 월급쟁이 한 사람이 나이 60 넘어 정년퇴직해가지고 돈 갖고 사업을 하다가 이거는 잘해왔거든. 이걸 잘해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한다 하면 어떨까요? 실패볼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만약에 대운에서 목대운이 들어오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실패볼 확률이 많다는 거죠. 명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식신생 편제는 사업, 식신을 써서 네 전문적인 기술을 패션을 써서 그것으로 사업을 해봐라. 네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성정을 갖고 있다 이거거든요. 이 사업적 성적을 이야기하는 거. 이래는 최소한이 있어야 이걸 갖고 있어야 사업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만약에 상관생 정제는 어떻습니까? 상관은 비즈니스. 그죠? 이걸 잘하다 똑똑하다. 네 똑똑함을 가지고 요래 써라라는 거잖아요. 월급 받는 곳에 써라. 세일즈맨이 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그래갖고 세일즈맨으로서 영업 참 잘하고 남의 회사에 진짜 1등 공신이 되고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줬어. 돈 많이 벌었어. 나와서 사업을 딱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는 사업해도 될 것 같잖아요. 왜? 내 사회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근데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고 사업하면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넘어가 해줄 때는 돼.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성정이 꼼꼼하고 세심하고 이러니까 사업적 구조가 아니죠. 내가 남인데 소속돼서 하는 거는 아주 잘하겠죠. 그 사업적 성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관생 편제는 사업해야지. 내가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데
누구라도 내한테 걸리면 대반 조질 수 있는데 내가 말을 비즈니스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취미가 맞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사업하면 좋죠.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비즈니스잖아요. 뭘 해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정체적 가지고 사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거라. 내가 남의 소속돼 있으면 잘해서 남의 소속돼 있으면 내가 완벽한 성격으로 비즈니스를 하다는 거는 상관생 정제라면 완벽하죠. 실수 안 하죠. 그리고 회사에 잘할 것이고 또 이 거래처 잘할 것이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업적인 것과 월급적인 그래 나는 예를 들어서 정편제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편제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또 그런 경우 정편제를 다 활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 그죠? 그렇게 본다. 그럼 이 명구조에서 8글자 명구조에서 이 사람은 사업적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또 아니면은 월급쟁이를 해야 될 사람인지 그죠? 팔자 구조에 이제 어느 쪽에 장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재생관은 그죠? 투자의 귀재다라고 하는 거. 재는 뭡니까? 재는 어떤 관에 투자하다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관을 상대하는 사람, 재를 가지고 관을 상대하는 사람, 그죠? 그다음에 직장에서 재물을 모아라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재생관, 관이란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명예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잘못 가면 투자의 귀재가 아니라 바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재를 가지고 관에 투자했는데 귀재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노름판이잖아요. 주식을 하다 노름이잖아요. 그거는 이기고 지고인데 귀재라고 해서 그런 이 한치 앞을 못 보는 사회잖아요. 재생관하는 게 그런 것도 되지만 그 100% 귀재라고 해서 이럴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나름은 잘 하지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결과에서는 뭐 귀재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생관은 재물을 가지고 아까 관이란 뭐였습니까? 직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를 직장에서 모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되고 또 재물을 은행에 갖다 넣다 이것도 이제 재생관이라고. 그다음 관은 명예라 했잖아요. 재를 어디다 투자하다? 명예에 투자하다 이거죠. 그래서 재를 투자해서 명예를 얻다라는 거거든요. 재생관을 그런 거죠. 그래 재를 투자해서 명예를 얻다. 우리 명리적으로 치면 또 이제 이 길성과 흉성이 되는 건데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재생관을 얻었는데 이 관에서 관생인이 되어야 관생인해야 그 관에서 인정받아서 나의 주체성이 올라가고 맞잖아요. 이래 연결돼야 되는 건데 그 사람 그렇지 않고 재생관하고 끝.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재를 투자해서 관의 명예를 얻고 싶었는데 그걸 많이 얻었어. 그런데 인정받지를 못해요.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은 나의 주체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로 돌아옵니까? 부담감, 나의 짐, 무게, 스트레스, 억압 이걸로 돌아오잖아요. 그래 이제 결국 잘못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재생관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이제 이 명예 구조를 보면 이 사람은 이 명예를 이거 좀 돈을 좀 써서 국회의원이 돼도 되겠다. 뭐 이제 또 아니면 하지 마라 아예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이 관생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생인은 인이라 하면 인성 있는 사람들은 인덕이 있습니다. 그래 보셔도 인성이 없는 사람은 인덕이 좀 없어. 인성이라 하면 벌써 나의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인성이 있음이 좋다. 굉장히 유리하다. 인덕이 많다. 관생인은. 그다음 직장 생활을 관생인은 글과 학문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죠? 그럼 고위직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왜 관생인 해서 인은
어떻다 관에서 인정받아서 어떻게 나의 주체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고위직까지 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공부해서 재물을 받아, 공부해서 재물을 얻어라.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식재관은 그죠? 식재관은 식신생재 재생관까지 연결되는 거죠. 관 관련된 사업을 해라. 관 관련된 그죠? 그다음에 식상생재해서 내가 했는 것의 결과치를 가지고 관에 투자하다라는 것도 됩니다. 어떤 그런 형태로 우리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그걸 어디다 은행에 갖다 였다. 이거 되죠. 또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식상생재해줘 돈을 모아서 또 관에 투자하다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그쪽의 길이 내한테 상당히 길성이다 또는 용신이다 또는 뭡니까? 이 유리한 그 길운이 그쪽에 있다 또는 좀 반대적이다. 이 거리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재관인, 재성과 관성과 인성. 그죠? 인성은 공부를 말하고 관성은 관직, 명예를 말하고 그걸 통해서 재성, 재물을 얻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얘기는 재를 재생관하다. 재를 나의 재물을 그 관에 투자를 해서 그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그 명예가 인정받아서 또 그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나의 주체성을 높여주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죠. 신약자들한테는 멋지죠. 신강자들한테는 또 멋진데 자칫 오만불손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주 명 8글자를 보면서 일간과 관련해서 8글자를 보면서 이 사람의 본질적인 것은 그죠? 본질적인 어떤 뭐 직업군도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다. 사업을 하면 유리하겠다. 아니면 월급쟁이 하는 게 재능은 그래 갖고 있다. 그건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 사람은 식상생 정제는 뭡니까? 월급쟁이 해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편제는 사업을 해라는 거야. 이 내가 재능을 그래 갖고 있어. 재능을. 이 재능을 만약에 용신 쪽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재능을 가지고. 그 용신이 어디에 있냐.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